자, 일단 어디서부터 복습 살짝 할 거냐면, 얘들아, 92쪽 한번 펴볼래요? 92쪽? 자, 집합의 연산 쪽 단원 들어오니까, 거기 있는 그 성질들 있잖아.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의미하는 건 알죠? 그 기호로 컵이랑 캡 썼던 것도 기억나고.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관련된 성질들 좀 한 번만 다시 보고, 오늘 집합 연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그 1번 보면 A랑 그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A가 나온다. 그 A가 어떤 집합인지는 몰라도 부분집합이랑 어떤 자기 자신 A랑 합집합을 하면 A라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A는 A다.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다 머릿속에서 그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든 아니면 뭐 원소날법으로 집합에 대한 표현이 그려지든 상관없이 당연하네 하고 넘어가야 돼 지금 얘들아. 알겠지? 당연하네. 그 다음 두 번째 A 합 B라는 합집합은 A가 무조건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같은 논리로 A 합 B라는 합집합이 있으면 B라는 집합은 A 합 B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두 번째 논리고요. 세 번째는 A랑 어떤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면 교집합의 대상은 이제 다 공집합 그 자기 자체로 나오니까 A 교공은 공이다. 요것도 좀 머릿속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A교 A도 A인 거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네. 교집합은 뭐였어 얘들아? 공통인 부분이었으니까 그냥 A가 이렇게 있고 공집합을 어떻게 표시할지 모르잖아. 근데 공집합은 항상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A의 부분집합으로. 그러니까 공집합 자체가 교집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A교 A랑 A교 B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교집합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사이에 있는 뒤꿈치 부분의 영역이잖아. 무조건 A 안에 속해 있지, 무조건 B 안에 속해 있지,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져야 돼요. 알겠죠?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오늘부터 배우게 될 집합의 연산에 아주 기초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3쪽 넘어가면 여집합이랑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집합이랑 차집합. 얘들아, 여집합의 그 여는 우리 그 기호로 C 위첨자에다가 C 썼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써볼게. A의 여 이렇게 쓰면 이게 혹시 어떻게 정의됐었는지 기억하니? 항상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 전체 집합에서 해당하는 놈을 뺐었어. 전체 집합에서 해당하는 A라는 놈을 뺐었어.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게 항상 같이 이렇게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체 집합이건 이게 A면 A 여집합 뭐라고? A에 A 빼고 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이게 A 여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여집합을 그래서 정의하려고 처음에 배웠던 게 전체 집합이었다. 이해됐죠? 그 다음 차집합은 뭐였어요? 차집합? 이거 진짜 개념적으로 중요한 게 처음에 집합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차집합을 빼라고 인식하니까 막 원소들끼리 뺀다 그랬죠. 그러면 큰일 나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 차집합 B는 B를 포함하는 그냥 B 자체를 이렇게 여기 맵에서 지워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해됐죠? 요 개념을 좀 제발 잘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래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쪽 부분만 뭐라고 나타나요? A 차집합 B라고 나타났던 거 맞죠? 그래서 내가 이걸 리얼 A라고 읽었었던 것도 기억나죠? 리얼 A. 진짜 A 부분. 이렇게. 그래서 차집합에 대한 개념은 해당하는 집합을 다 뺀다. 그럼 같은 논리로 B 차집합 A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기. 노란색으로 뒤꿈치 부분이 B 차집합 A겠죠. 그래서 여기 차집합 A를, A 차집합 B를 좀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식. 어떤 게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A교 B여. 이런 거 있었죠. 이거는 좀 외우라고 했어요. A교 B여. A교 B여 하면 A 차집합 B랑 완벽하게 같은 놈을 나타내는 거고, 혹시 또 다른 것도 기억하나요?
A에서 뭘 빼면 돼? 얘들아, 이거 그림 보고 얘기해봐. A에서 A 교 B를 빼도 되죠. 그 다음에 A 합 B에서 못 빼도 돼요? A 전체를, B 전체를 빼도 되죠. 이렇게 해도 다 똑같이 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요 한 네 가지 표현 방법은 서로 다 동치다. 같은 놈들이다. 라고 꼭 외워야 돼, 거의 외워야 돼, 얘들아. 요 정도는. 그래서 차집합에 대한 개념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벤다이그램 그리고 생각해보면 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차집합, 여집합 성질. 거기도 되게 중요해. 1번 A랑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A랑 A 여집합은 공통된 부분이 있네 없니? 애초에 전체에서 A를 빼서 생겨난 게 A의 여집합인데 절대 없겠죠. 공통 부분이. 당연히 공통 부분이 없으면 항상 뭐? 공집합. 이렇게 생각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A랑 A 합집합. A의 여집합. A랑 A 여집합을 합쳐봐.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수식으로만 접근해 볼게. 여기다가 A를 다시 더하는 거 아니니? 그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죠? 그러면서 전체 집합 자체가 나와버리지. 그래서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이다. 이거 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얘들아,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고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것도 되게 이 두 가지가 수식으로 접근해도 되게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어요. 수식으로 접근한다는 말 뜻은 여집합의 정의를 쓴단 말이야. 여집합의 정의를 쓴단 말 자체가 얘 원래 여집합 정의 쓰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 집합에서 뭘 빼는 거야? 공집합 빼는 거죠. 그죠? 근데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뺐어요. 전체에서? 그냥 전체 그 자기 자신 나오지? 그러니까 얘랑 진짜 같지. 이렇게. 얘도 정의 써도 똑같아. 얘 정의 쓰면 전체 집합에서 뺀다는 얘기죠. 전체 집합 자체를 뺀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전체에서 전체를 자기 자신 빼버리니까 뭐만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러니까 공집합이다. 그래서 너랑 진짜 같은 것도 이렇게 수식으로도 좀 볼 수 있어요. 얘도. 알겠죠? 그 다음 A의 여의 여는 A다. 이게 뭔 뜻이냐면 빠의 빠랑 똑같다 했죠, 논리가. A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돌아오는. 아니, 그럼 A가 말고 B면요? B 돌아오겠지. C면 C 돌아오겠지.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일단 집합이 내가 앞서 말했던 그 1단원의 복잡한 연산들보다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1번 연산이 없고요. 2번 지금과 같은 기호들의 정의나 이런 것만 알면 집합 연산이 좀 편해. 솔직히 이런 것들만 이게 처음 들어서 그렇지 낯설어서 그렇지 익숙만 하면 원방 푸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이 좀 할만한 단어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 다음 4번 이거는 그 여집합의 정의다 보니까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5번 이거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요거죠.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 네 가지 표현 방법 A 차집합 B랑 동치인 표현들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복습은 간단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나갈 내용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것들이니까. 오늘 페이지는 이제 95쪽이에요. 95쪽. 웬만하면 거의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줄 거야. 웬만하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뭔가 문제 풀 때나 아니면 그런 성질들을 좀 보여줄 때 시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좀 유용하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좀 보여줄 테니까 보여줄게요. 집합 연산 법칙 1번. 얘들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사칙 연산. 그 사칙 연산에서 사실 더하기랑 빼기만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이칙 연산. 더 나아가서 좀 오바긴 한데 1칙 연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실 여기 뒤에 세 개는 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더하기가 항상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그러면 2에서 3 빼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더하기로.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2에서 마이너스 3을 더했다고 생각해. 이거 억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사칙연산,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사칙연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요게 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거 막 쓰고 있었던 거 기억나니? 분배법칙? 그게 집합에서도 있대.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좀 들어봐. 집합에서도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 같은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환법칙이야. 얘들아, 교환법칙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두 개를 자리를 바꾸는 걸 교환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숫자로 좀 예를 들어 볼게. 2 더하기 3 있죠? 얘 교환법칙 쓰면 3 더하기 2랑 완벽하게 같은 거 맞죠? 이건 여러분들이 전혀 이견이 없단 말이야. 해봐. 그래서 갑자기 이것도 혹시 좀 직관적으로 느껴지니? 벤다그램 그려봐. A합 B랑 B합 A랑 뭐가 달라요? 결국에 나타내는 영역은 똑같죠? 자, 해봐. A, B를 바꿨지? A, B 자리를 교환했지? 교환법칙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돼? 그러면 다 같은 논리로 A교 B랑 B교 A랑 얘들아 잘 생각해봐. A교 B는 여러분들 벤다스 지금 머릿속에 다 이거 하고 있는 거 같지? A랑 B랑 교집합 어디야? 여기가 B랑 A로 바뀐다고 해서 교집합의 범위가 달라지나?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집합, 교집합은 집합 연산법칙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1번이 그 교환법칙에 나오는 게 합B, A합 B, B합 A랑 같고 A교 B, B교 A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정말 어떤 거에 대해서?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대해서. 그 다음 2번 결합법칙이 좀 중요한데요. 결합법칙은 결합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 마치 결합은 괄호가 항상 생명이에요. 괄호 A, 교, B, 교, C 이거 괄호. 거기서 예를 좀 보면 A, 교, B, 교, C 이렇게 이런 예를 하나 적어놨고 이런 예도 있거든 거기. 이게 두 가지 예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결합은 괄호가 핵심이라서 괄호를 그러니까 결국 순서는 A교, B교, C야. 근데 앞에서 묶냐 뒤에서 묶냐 계산 결과가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합집합일 때도 똑같아. 앞에서 합하고 뒤에 걸 나중에 합하냐 혹은 뒤에서 합한 다음에 앞에 걸 나중에 합하냐의 계산 결과는 똑같다는 뜻인데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보여줄 수 있거든. 이게 뭐냐면 보통 3개짜리 집합은 이렇게 그려요. 벤 다이어그램은. 이거 좀 알아도 일반적으로 그려야 되는 건 3개짜리도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든. 그러면 A교 B가 어디니? 라고 물으면 A랑 B 여기 C는 이제 머릿속에 지워야 돼. A교 B만 생각할 땐 A랑 B의 교집합 부분은 여기인 거 되니? 그죠? 되지? 거기에 마지막에 C랑 또 교집합을 구하는 거야. C랑 교집합까지 구하다 보니까 진짜로 공통되는 부분은 여기 가운데 부분 노란색인 거 보여요? 이게 혹시 B랑 C랑 먼저 교집합을 하고 A를 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 보이죠? 오케이? 다시 A 합 B도 한번 보여줄게. A 합 B 전체는 얘들아 여기인 거 보이지? 거기다가 C까지 합한 다음에 그냥 이거 전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B랑 C를 먼저 합집합한 다음에 A를 나중에 합집합해도 결과는 얘인 거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긴 했어. 근데 잘 봐. 이걸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결합법칙 말고 뭐예요? 집합에도? 분배법칙이 있나 봐. 그 분배법칙이랑 헷갈려서 미쳐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까지 눈에 발라두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뒤에 뭐가 다른지 한번 눈썰미 테스트 한번 할 테니까 거기 그 다음 세 번째 봐봐. 분배법칙. 세 번째 분배.
잘 봐. 선생님, 결합은, 그래, 뭐, 이렇게 괄호가 있어서 우리가 맨날 원래 쓰던 대로 그 결합한다의 의미의 결합이니까 괄호인 것까지 알겠어요. 분배도 괄호잖아요. 그럼 두 개의 구분 어떻게 해요가 나와야 정상적인 질문이야. 지금 비판하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둘 다 괄호는 맞잖아. 괄호가 엄청나게 쳐져 있는 건 맞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잘 봐야 돼. 컷 모양이 똑같아. 컷 모양이 똑같을 때만 뭘 쓸 수 있다고? 결합 법칙을 쓰는 거고, 분배 법칙은 잘 생각해봐. 여기 컷 모양이 달라요. 그죠? 컷 모양이 달라.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컷 모양이 다를 때 결합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컷 모양이 다르면 무조건 뭐? 분배로 쳐야 되는 거고, 컷 모양이 같으면 지금처럼 결합으로만 묶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굉장히 좀 헷갈려요, 처음에.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주자면, 여기 컷 모양이 같을 때 그냥 이렇게 결합만 따로따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분배 법칙 할 때 있잖아. 이거 너네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논리예요. 봐봐. 여기 일단 내가 숫자랑 사칙 연산으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 2, 괄호 열고 1 더하기 2. 이거 연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곱하기가 생각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2 하고 여기 곱하기 생각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 곱하기 자체를 하나로 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였지, 숫자에서도.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2 곱하기 1에다, 잘 봐, 더하기가 어디 거야? 가운데 있는 부호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썼던 거 맞죠? 반대로 얘들아,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뭐라 그래? 분배라 그래요. 여러분들 교과서적 정의상 이렇게 가는 것만 분배가 아니라 돌아오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 그러거든? 그때 너네들 한 번에 묶을 때 또 보이니 혹시? 2 곱하기랑 2 곱하기가 공통이죠. 2 곱하기랑 2 곱하기 공통이니까 2 곱하기로 묶어낸 거지, 이렇게 가로 써가지고. 맞지? 봐봐, 집합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A 합이 공통이야. 뭐라고? A 합이 2 곱하기처럼 A 합이 공통이라서 너한테 지금 마치 뭐 한 거냐면 분배 친 거야, 분배. 그러면 여기 봐봐. A 합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럼 한 번 분배 치니까 A 합 B, 한 번 분배 치니까 A 합 C를 가운데 있는 부호가 아니라 이번엔 집합이 뭐? 교집합으로 연결시켜주면 이게 뭐라고? 분배 법칙이라고. 집합에서의. 생각보다 할만하죠? 원리 알고 나니까 여기도 똑같겠지. A 교까지가 뭐야? 공통인 거야. 그때 한 번, 두 번 분배 치니까 A 교 B, A 교 C를 가운데 있는 합집합 교로 연결시켜 놓은 게 뭐라고? 분배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항상 집합에서 헷갈리는 거 나오잖아? 차이를 기억하면서 외우면 되게 잘 외워질 거야. 결합이랑 분배. 이거 되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면 서술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서술형. 그죠? 서술형.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동사는 없었어. 1학년이. 서술형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또 올해는 몰라요. 작년 1학년만 그랬던 거지. 또 올해는 몰라. 또 그 선생님들이 그대로 맡을 수도 있고, 안 맡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서술형이 있다고 접근하고 고등학교 시험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때 집합의 분배 법칙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 하나를 주거나 아니면 식표현 방법 하나 줄 거야, 거기서 학교에서 시험에서. 그럼 다음이 옳은 것을 증명하세요 혹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집합의 성질을 써서 지금 전개할 거죠? 그 성질을 쓸 때 얘가 분배 법칙 쓴 건지, 오늘 혹시 나중에 배우게 될 차집합, 여집합 성질을 쓴 건지, 아니면 드모르간 법칙을 쓸 건지, 그걸 싹 다 적으면서 내려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구분점이 돼요, 거기서. 그래서 선생님, 그 뒤에 있는 거 두 개는 왜 설명 안 해주세요? 얘들아, 원리가 똑같아서. 원리가 똑같아가지고 얘도 이게 이런 의미예요. 당연히 집합에서 지금 무슨 법칙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 자체를 교환 법칙으로 바꾸는 거야. 얘 자체를 바꾸면 뭐가 되냐면 A교 다시 B교 C 합 A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되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얘 있지, 얘가 1 플러스 2의
곱하기 2 있지. 이렇게 바꾼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앞에서 분배치나 뒤에서 분배치나 결과는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로 안 보여주는 것 뿐이야. 얘도 합 A가 공통이죠. 합 A를 앞으로 뒤로 한 번씩 분배치면 되잖아. 그럼 계산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3번, 4번 거기 나와 있는 얘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똑같이 다 알아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 거기 밑에 있는 그 벤 다이어그램들은 방금 내가 설명한 것들을 싹 다 벤 다이어그램을 다 정리해 놓은 거야. 집에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예제 16번 빨리 한번 풀어볼래? 예제 16번. 좀 더운데? 풀어보셨나요? 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 보면 A가 1357이고 B가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나 있는데 10 이하의 소수 이런 것들은 그냥 원소날법으로 이렇게 써버려.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A, B는 이미 준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결국 해석해내냐 못해냐에 따라서 문제가 바뀌겠죠. 근데 얘가 지금 내가 봤듯이 집합에서는 이 세 가지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 너네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어떻게 할? 요리할.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이게 A, B 순서였는데 여기 B랑 A 순서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 해서 교환 법칙을 사용해서
이 아내를 A합 B 여집합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공통인 부분이 보이네. A합까지랑 A합까지가 공통인 거 보이니? 근데 얘들아, 결합법칙에는 내가 어디에도 공통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분배법칙일 때 공통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아, 반대로 여기 봐봐.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A교가 공통인 거 보이니? 그러니까 A교로 묶었잖아. 이렇게 뽑아냈잖아. 그것처럼 똑같아요. A합이 공통이니까 이 부분을 A합으로 뽑아내면서 가로가 생기는 거죠. 그때 A합 뽑아낼 때 넌 뭐만 남았어? B. 너는 뭐만 남았어? B의 여집합만 남았죠? 뽑아내주시고요. 가운데 있던 교집합 기호가 일로 들어오면 되겠네. 이해돼? 지금? 오케이. 그러면 B랑 B 여집합의 교집합은 이거 우리 저번 시간 복습이라고 해서 배웠죠? 이거 뭐예요, 여기가? B랑 B 여집합의 교집. 그렇지,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결국 A랑 합집합, 공집합은 또 뭐야? 우리 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네? A지, A. 그러니까 얘들아, 이 무시무시했던 식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결국? A라고. A랑 B랑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졌죠. 그럼 A랑 B랑 교집합은 똑같은 거 찾으면 되네. 357인가요? 다 더하면 몇이야? 15? 그래서 하면 15. 이렇게 나온다. 집합의 연산법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겠지, 지금? 교환도 썼고, 지금 다 썼지? 교환 썼고, 이제 결합은 여기서 이제 그 괄호의 그 앞에 있는 그 컷 모양이 달라가지고, 결합법칙 못 썼지만, 교환법칙, 분배법칙 쓰고, 이거 여러분들 배웠던 요런 것들 다 써서, 아, 결국 A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중요한 법칙이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바로 아래에 있는 거. 드모르간. 역시, 사람 이름이에요. 이렇게 법칙을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드모르간. 얘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드모르간. 거의 드모르간 법칙 여러분들 2개 나와 있는데, 2개는 결국 그 핵심 뭐냐면 컷 모양만 바뀐 거죠. 컷 모양만. 그래서 이렇게 2가지의 드모르간 법칙이 있다고는 가리키는데 사실 이거 세분화하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얘들 핵심은 뭐냐면 핵심이 이렇게 기억하면 끝나. 더 많다 그랬지? 그럼 선생님 한 번에 좀 암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A가 여집합을 마치 뭐 받은 거냐면 분배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집합 마치 이거 얘들 이런 표현은 옳진 않지만 너네 2x 플러스 1 같은 거 제곱할 때 2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 앞에 있는 걸 얘를 먼저 제곱 튕기죠. 그 다음에 얘도 제곱 튕기지. 이런 느낌으로 마치 여집합을 얘한테 뭐 분배하듯이 A의 여집합이 되고 B가 분배 받듯이 B의 여집합이 되면서 컷 모양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것도 드모르간 법칙으로 묶거나 분배할 수 있어요. 봐봐. 얘 드모르간 법칙 써서 묶어볼래? 하면 얘가 분배받기 전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는 뜻이야. 이쪽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뜻이야. 이쪽으로 되돌려 놓을게. 그럼 A가 분배를 받기 전에는 뭐였어요? A 여집합이니까 A였겠죠? 분배를 받아서 B가 된 거면 여기 뭐였겠어? B 여집합이겠지. 그 다음에 얘 바꿔주려며. 컷 모양. 이것도 뭐야? 드모르간 법칙. 그러니까 A랑 A 여집합을 분배받기 전으로 되돌린다. B랑 B 여집합을 분배받기 전으로 되돌리고 컷 모양도 바꿔준다가 결국 드모르간 법칙의 핵심이라고. 지금 이렇게만 문자 그대로 외우면 실전에서 아무런 적용을 못해요. 알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와. 드모르간 법칙이 다 이렇게 뭔가가 섞여져서 나와. 그죠? 하다못해 여기 여집합 기호라도 하나 넣어서 나와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얘가 원래 얘였겠구나로 바꿔서 볼 수도 있어야 돼. 알겠죠? 그게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물론 기본이 되는 건 틀은 남겨야 되지만 이런 경우도 드모르간 법칙이다 라고. 선생님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볼게요.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 맞다. 그리고 이 증명을 안 해줬죠? 그냥 얘 우기기만 했고.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A 합 B의 여집합. 이거 1번만 한번 보여줄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럼 A를 그리고 B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여집합 나오니까 당연히 모두 필요하겠다. 전지집합 개념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A 합 B는 어디냐면 너 전체지. 그거의 여집합은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할 A 합 B를 쏙 발라낸 거겠죠. 지금 왼쪽 내용이 너 노란색이라고 치면 오른쪽 내용과 진짜 같은지 보면 되잖아. 그럼 A의 여집합 어디예요? 다시 A의 여집합은 A 빼고 다예요. 지금 동의하지 이거. B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B 빼고 다야. 이렇게 그거의 교집합 구하래. 얘들아 어디에 흰색 선이랑 노란색 선이 겹쳐있니? 하면 바깥 영역만 겹쳐있는 거 보이니? 바깥 영역만? 여기 빼고 이 바깥 영역이 흰색 선이랑 노란색 선이 겹쳐있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놈인 거 보이지? 다 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니까? 결국에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리는 게 이런 드모르간 법칙을 확인할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이 1번과 2번도 똑같이 다 성립한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 나와 있는 그 벤 다이어그램 그거예요. 알겠죠? 예제 17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교환, 결합, 분배, 드모르간을 통해서 성립함을 보이세요. 이렇게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그리고 지금 하는 이 집합 있잖아. 요거 잘 해놔야 돼. 그래야 바로 다 한다는 이유는 명제거든요. 그 명제가, 그러니까 물론 집합 이런 성질들을 다 일일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나중에 명제에서 이제 집합이랑 연관시키는 쪽이 있어요. 거기를 풀려면 이 집합 내용을 알아야 명제를 풀 수 있어, 또. 명제는 막 수능적으로, 수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단어는 아닌데, 논리를 완성시키기 좀 좋은 단어라서,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도 다 나중에 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나랑 똑같이 사고하고 풀었나 한번 항상 점검해야 돼. 내가 여기 풀어줄 때 잘 봐. 뭔가 집합적 성질을 쓰고 싶어. 그런데 여기 교집합이랑 교집합이 보이네? 교집합 같은 거니까 분배, 아니, 결합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일단 여기 있는 거 살짝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전연하는 결과가 펼쳐지거든? 그래서, 요렇게 있을 때는, 얘들아, 결단부터 먼저 해야 돼. 얘를,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좀 풀어보자, 이렇게. 이 안에를 뭐라고? 풀어보자, 먼저. 그러면 A 교까지는 공통이니까 그냥 냅두고, 이 안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얘, 연산하고 드모르간 법칙 쓰고 있는 거예요. 드모르간 법칙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컵 모양 바뀌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결합 법칙인 줄 알고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뭐가 깔끔하게 다 없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분배 법칙 형태네. 그러니까 얘랑 컵 모양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를 진짜로 분배 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A, 교, A여. 합집합 A, 교, B여. 이렇게 변하는 거 맞죠?
자, 그럼 분배법칙까지 썼어. 여기가 어떻게 되니?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되는 거 맞죠? 그럼 공집합과 어떤 집합을 합집합했대. 그럼 무조건 답은 어떤 집합으로 나오겠지? 이거 이해돼요? 공집합과 A를 합집합하면 A듯이 공집합과 A, 교, B 여라는 집합을 합집합하면 반드시 답은 뭐라고 그냥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얘는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4개 표현 썼던 거 기억나죠? 차집합의 전형적인 암기 표현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너가 너임을 보였죠. 봐봐, 학교 서술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일로 올 때 뭐 쓴 거야?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써줘야 된다고. 여기다 드모르간 법칙 사용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 때 뭐 쓴 거야 얘들아? 분배 법칙 썼죠? 그러니까 분배 법칙 사용 이렇게 써주라고 실제로. 그러면 돼. 얘들아 만점짜리 답안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까지 오면 뭐예요? 그냥 차집합, 여집합, 성질 혹은 차집합, 성질. 얘로 변한 건 차집합, 성질 쓴 거잖아. 그럼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선생님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하여튼 여기 2개 건너올 때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서술형일 땐 반드시 드모르간 법칙 썼습니다. 분배 법칙 썼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테마가 대칭 차집합인데 얘들아. 대칭 차집합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내가 아까 살짝 건너뛴다고 했던 그 내용이거든. 대칭 차집합이 어려워서 건너뛰는 게 아니라 너무 주제가 특정적이어서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혹은 여기 나와 있던 거 이제 3개가 막 벤 다이어그램 나오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개로도 힘들어하는데 3개를 설명하면 좀 더 많이 힘들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일단 대칭 차집합은 그냥 들어봐. A 합 B에서 교집합 뺀 부분 있죠. 여기가 마치 이렇게 똑같은 원으로 그려놓으면 대칭이잖아. 대칭 차집합은 여기서도 교집합 부분을 뺐다. B에서도 교집합 부분을 뺐다 해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리얼 A, 리얼 B 부분만 합쳐놓은 부분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거기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거를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고 얘들아 읽어보면 다 이해돼요. 이게 뭐예요? 여기 부분은 뭐라고? 리얼 A 부분이라고 그랬지. 리얼 A 부분은 A-B죠. 여긴 B 차집합 A죠. 둘이 합집합하면 이거 나오지? 그거 봐봐 1번.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해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왜냐면 여기 차집합 성질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요. 지금 막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깊게 있게 풀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혹시 혼자 선생님 공부하고 싶은데 대칭 차집합 해봐도 되나? 해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것만 이해하면 충분히 밑에 있는 예제 정도는 풀 수 있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어서 넘어가는 거니까. 왜? 너 지금 내가 왜 시계 봤을 것 같아? 지금 뭔가를, 내가 시계를 보니까 바로 딱 쳐다보더라고. 드디어인가? 그죠, 지금.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일단 오늘 102쪽까지는 그래도 끝낼 수 있거든? 충분히 끝내고 오늘 나눠준 프린트 푸는 게 목표야, 참고로. 여기까지 다 푸는 게 목표예요. 알겠지? 일단 좀만 쉬자. 자, 오, 조심. 배고파? 아침 안 먹었어?